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문자 일부 변경 함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일부 변경 함수라는 것은 어떤 셀의 값이 있을 때 그 값의 일부만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함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대체 함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substitute라는 요거 말 그대로 대체하다 그런 말이고요. 하나는 이제 replace가 밑에 있을 거예요. substitute하고 replace를 설명을 드리는데 얘네들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실기 시험을 대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문자열에서 old text라는 것은 이제 바꾸기 전 문자고요. new text는 새로 신규로 바꿀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텍스트를 찾아서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특정 위치에 있는 텍스트를 바꾸려고 하면은 replace를 사용한다. 이게 뭔 내용인지는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더 해드릴 테니까 문자열의 특정 텍스트를 찾아서 다른 단어로 바꾸는데 사용한다. 그죠? 문자열에서 old 텍스트를 new 텍스트로 바꿉니다는 특정 텍스트를 찾아서 다른 글자로, 단어로, 글자로 바꿀 때 이걸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인수가 자그마치 4개가 들어가는데 이 4개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리는 이걸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실습 예제를 가지고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판매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비용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비용으로. 이해 가시나요? 가운데 정리를 해놨네요. 그래서 바꾸려면 이제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substitute 해서 판매 데이터를 찍고 찾을 단어 이게 바로 old text예요. 판매 이렇게 그 다음에 비용 이렇게 바꾸시면 이해 가시나요? 네 번째 인수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인수를 생략하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로 substitute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요거를 잠깐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넣도록 할게요. 만약에 네 번째 인수를 생략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번째 인수를 안 썼죠.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즉 2를 2로 바꿔라. 그러면 네 번째 하는 역할이 뭐냐? 생략하면 모든 일이 다 2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2, 4분기 이렇게 되는 게 네 번째 하는 인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생략하면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변경형 테스트가 변경으로 바뀐다. 이게 네 번째 인수고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것만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네 번째 인수를 3을 쓰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3이냐?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바꾸고 싶으면 1, 두 번째를 바꾸고 싶으면 2, 세 번째를 바꾸고 싶으면 3. 4 쓰면 안 바뀌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쓰면 다 바뀌는 거고요. 그게 바로 네 번째 인수가 하는 역할이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바꿔보는 것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첫 번째 것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2를 쓰니까 2021년이 되는 거죠. 2를 써볼까요? 이렇게. 이해가 가세요? 그 다음에 굿모닝 컴퓨터 학원에서 이제 서브스티튜트가 참 좋은 게 있어요. 뉴 텍스트에다가요. 아무것도 안 쓰고 큰 따옴표를 열고 닫으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로 교체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삭제를 하는 거니까 교체도 되고 삭제도 되고 이해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어떠한 특정 셀에서 변경 전 텍스트 이게 찾을 단어고 변경 후 텍스트는 이걸로 변경하겠다. 그리고 n번째 글자의 위치 번호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 다음에 replace입니다. replace, 위치를 다시 조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리를 바꾸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일부를 다른 문자열로 바꾸는데 찾아서 바꾸는 게 아니라 위치를 지정해줘요. 시작 위치를 지정해주고, 예, 그 시작 위치로부터 글자 수를 지정해서 다른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것만 봐갖고 이해 가시면 혼자 독하게 해도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으로 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A, B, C, D, E, F, G, H, I, J, K가 있어요. 그러면 예, 여기 보이는 것처럼 F부터 예, J까지 별로 바꾸겠다. 그럼 substitute를 써도 되지만 replace를 쓴다고 가정하고, 예, B는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소스가 들어가 있는 셀을 찍고요. 그때 여기 또 올드 텍스트라고 나와서 헷갈릴 것 같은데, 예, F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FG, H, I, J니까 다섯 글자고요. 그것을 별 하나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정 글자를 바꾸는데 찾는 게 아닙니다. 예, 위치를 지정해줘요. 시작 위치를 지정을 하고 두 번째 인수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에서 글자 수를 몇 개를 바꿀 건지를 지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좀 챙겨 두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만 보면 지금 현재 substitute하고 replace를 뭘 써야 될지 구분이 안 가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두 문제를 보고 예,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가 있어요. 판매를 비용으로 바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판매를 비용으로 바꿔라.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판매 자,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이 두 개를 바꿔야 되는데요. 샘플을 두 개를 실어놨어요. 이렇게 글자가 판매라는 글자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경우하고 판매라는 글자가 지 맘대로 있는 위치를 제가 두 개를 좀 섞어놨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때는 예, replace를 쓰셔도 되고요. 예, substitute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판매라는 글자가 지 맘대로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replace는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아시겠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런 것을 잘 캐치를 하세요. 그러니까 글자 수의 위치가 똑같고 글자 수도 똑같고 그런 게 replace다. substitute는 글자의 위치가 다르고 글자 수는 똑같아야겠죠. 그런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민등록번호의 뒤에 7글자를 별로 표시하는 형태가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것을 이제 함수를 통해서 바꾸실 때는 가장 편안하게 바꾸면은 left를 써서 여기 6글자, 7글자를 추출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까지요. 나머지가 7글자니까 별을 7개를 앰퍼샌드로 결합을 시켜줘도 되죠. 그죠? 자, 근데 이걸 7번 쓰자니 또 힘들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배웠던 REPT라고 해서 7번을 반복해서 앰퍼샌드로 결합을 시켜도 오케이. 그죠? 근데 이제 replace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replace를. 여기는 왜 또 이렇게 했대? 9부터 시작하나요? 8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7.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똑같이 하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어떤 경우인가 한번 볼게요. 이걸 바꾸는데 replace가 전체 셀을 받으면 되고요. 이 1번의 위치나 6번이나 5번의 위치가 다 동일하잖아요. 주민등록번호의 길이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 7번째, 아니 8번째부터 시작하니까 여기를 8번째로 시작 위치를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가 전부 다 7개잖아요.
그러니까 7을 놔서 이걸로 바꾸겠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이제 서브스티튜트를 쓰기에는 단독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단독 사용은 불가능한데 다른 함수하고 엮어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같을 때는 리플레이스가 우선이고 서브스티튜트가 나중에 오는 거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리피트를 사용한 것도 가능하다. 이것을 한 번씩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서브스티튜트를 만약에 이용하라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또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브스티튜트 라이트 이렇게 써주면 이제 별 수 없이 이걸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리플레이스를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기를 라이트 함수로 값은 몰라도 되니까 찾을 단어를 라이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7개를. 그리고 바꿀 단어를 이걸로 하든지 이걸로 하시면 이것이 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리플레이스가 정석인데 이렇게 해서 서브스티튜트를 쓰라고 했으니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소스가 들어가 있는 주민등록증 셀로부터 라이트를 쓰시라는 거예요. 라이트. 예, 글자 수가 같으니까 7글자를. 그럼 왜 라이트를 안 쓰면 못 쓰나요? 못 쓰죠.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다르니까 대부분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 뒷자리가 똑같은 사람은 거의 드물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플레이스를 안 쓸 때는 미드라이트 레프트하고 서브스티튜트가 같이 써야 된다. 그걸 좀 알아두셔라 이 말이죠. 이해 가시나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자 결합 함수라는 컨캐니네이트 함수가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니까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좀 끝내보도록 할게요. 문자 결합 함수 같은 경우는 따로 할까? 그냥 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